안녕하세요. 과학 신세계 과학 정보 탐정 홍설록입니다. 난 어려서부터 이렇게 여기 나와 하늘을 내다보는 것을 좋아했다. 갑자기? 원성아, 너무 TMI 아니야? 그건 SNS에 올려. 사실 이것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늘과 관련이 있어? 그럼 일단 들어보겠어. 저는 올해 10월 한국 땅을 떠나 아주 먼 곳으로 갈 예정인데요. 저도 처음 가보는 곳이라 기대도 되고 긴장도 돼요. 그렇지만 제가 잘 떠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시원하게 떠나야 합니다. 저의 길었던 여행 준비 과정 들어보실래요? 야, 어디 멀리 가시나 보네. 일단 여행 가기 전에 꼭 준비해야 되는 게 뭐가 있지? 근데 가족이 많나 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다잖아. 이 떠난다는 저자의 말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거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하긴 여행만 가는 거면 나한테 의뢰를 보냈을 리 없지. 다시 보자. 10월에 한국 땅을 떠나 아주 먼 곳으로 간다? 한국 땅에서 먼 곳으로 길었던 여행 준비 과정이라. 혹시 이거 그거 아니야? 누리호? 올해 3월 22일 지상 관측 위성인 차세대 중형 위성 1호가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되는데요. 근데 왜 우리 위성을 우리 땅에서 발사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발사하지? 우리나라에선 발사할 수 없는 건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사실 우리나라는 위성을 실어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발사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나로호. 우리나라에서 첫 발사체를 쏘아 올렸던 역사적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나로호는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로 지구 저궤도에 100kg급의 소형 인공위성을 올려놓는 목적으로 설계됐습니다. 2009년 8월을 첫 시작으로 3차 발사였던 2013년 나로호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로호로도 충분히 위성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럼요. 하지만 우리는 더 큰 그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로호는 발사에 성공하긴 했지만 발사체 전체를 독자적인 우리 기술로 만들진 못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것은 바로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 발사체 전체를 우리의 기술로 만드는 일에 뛰어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국가 기밀이 많은 우주 개발 분야는 기술 이전이 어려워서 가르쳐주는 선생님 없이 스스로 배워야 하는 분야였습니다. 백지와 다름없는 우주 개발을 우리 힘으로 채워나가기 위해 작은 부품부터 시설까지 하나하나 시험해가며 우리만의 우주 개발 역사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나로호 발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우주센터를 가진 나라가 됐고, 발사장 구축, 발사체 시스템 설계, 발사체 조립 및 발사 운영과 같은 발사체 개발청 과정을 겪으며 갖게 된 기술과 경험을 통해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 나로호를 개발하면서 동시에 발사체 개발에 필요한 액체 엔진 기술과 대형 추진제 탱크와 같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선행 연구를 함께 진행하며 오는 10월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개발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스승 없이 스스로 배워야 한다. 그렇다면 누리호를 만드는데도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들었겠습니다. 네, 맞아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만큼 연구진들은 발사 직전까지도 점검, 또 점검을 할 예정인데요. 나로호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했던 부분은 누리호의 심장, 바로 75톤급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3단으로 구성된 누리호의 각 단에 실린 엔진은 모두 산화제인 액체산소와 연료인 케로신을 사용하는 액체 엔진인데요. 액체 엔진은 안정적인 제어가 가능하고 효율이 높지만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이 어렵습니다. 관련 기술을 가진 나라가 세계 10개국에 불과할 정도로 하죠. 그래서 이 액체 추진 엔진을 개발한 후에 2번의 실패를 겪은 나라가 있는데요. 일본의 액체 추진 로켓인 H2는 한 번은 엔진의 냉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엔진에 불이 붙었고, 마지막 발사 때는 엔진의 터보 펌프에 이상이 발생해서 발사 239초 만에 엔진이 멈추고 바다로 추락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액체 엔진,
이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 연구진들도 정말 고생을 했는데요. 1단과 2단에 들어가는 75톤급 액체 엔진에는 720개의 분사기가 들어가는데 2003년 0.1톤의 분사기 하나를 연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720개의 분사기를 만들기까지 16년에 걸쳐 엄청난 연구와 개발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또 불꽃을 내는 엔진 내부에는 수백 개의 밸브가 있는데 이 밸브들을 0.01초 단위까지 조율해서 연료와 산화제가 정확하게 공급되는 시동 절차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2016년 연구원들이 만든 절차서를 바탕으로 엔진의 성능을 검증하는 1.5초 연소 시험으로 시작! 마침내 임무 연소 시간인 145초 시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연소 시험을 지금까지 총 184회 18,290초의 연소 시험을 반복했다고 하니 엔진 시험 하나에만 들어가는 이 정성 실감이 나시나요? 이 정성이 모여 마침내 2018년 우리나라는 75톤급 액체 엔진의 성능을 확인하며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등을 이어 75톤급 엔진을 세계 7번째로 개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허나 이 75톤 엔진으로 그 큰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는 없을 터. 결국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방안을 이야기해 주시지요. 완승이 말이 맞아요. 누리호는 총 길이 47.2m에 총 중량은 200톤, 직경이 3.5m나 되는 발사체인데 75톤의 엔진만으로는 발사할 수 없죠. 그래서 사용된 기술이 바로 클러스터링입니다. 클러스터링 기술은 추력이 낮은 엔진 여러 개를 묶어서 마치 한 개의 엔진처럼 작동시키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이 누리호의 1단에 사용되어 75톤 액체 엔진 4개가 묶여 하나의 엔진처럼 300톤의 추력을 낼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엔진 4개가 한 개의 엔진처럼 동시에 점화하고 균일한 추력을 내야 하기 때문에 과거 소련도 30개의 소형 엔진을 클러스터링한 N1 로켓 발사에 4번 모두 실패했을 정도로 쉽지 않은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연구진들, 결국 1단의 종합연소 시험에 성공합니다. 1월 30초 연소 시험을 시작으로 3월 130초의 연소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착착 진행됐습니다. 예전엔 이 엔진 연소 시험 설비가 없어서 해외 시험장을 이용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었다고 하는데 어려움을 뚫고 스스로 엔진 연소 시험 설비까지 구축한 우리나라. 우리가 보기엔 뚝딱 만들어진 것 같지만 오랜 시간 동안 연구원들의 정성과 땀으로 개발할 수 있었던 바로 이 엔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 어려운 걸 해내다니 대단하구나. 네, 맞아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눈에 띄는 성장과 빠른 발전, 적은 시행착오로 이제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 개발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 새로 개발한 발사체가 첫 발사에 성공할 확률은 30% 정도. 작은 부분 하나에도 민감한 로켓의 세계에서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진들은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누리호가 발사되는 날 멋지게 완성된 누리호의 비행을 바라보며 그 발사체를 만든 많은 이들의 땀과 고민, 손길을 기억하며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받는 역사적인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여정의 마침표이자 새로운 시작이 될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저 홍솔록도 간절히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 홍솔록은 이만 다음 시간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